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나도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인기를 끄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조용히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은 부모님과 두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서로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다. 단지는 대부분 낡고 시간이 오래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밤이 되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사 첫 주말이 되었고 가족은 이삿짐 정리와 청소로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어 지친 채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막 잠이 들려고 하던 찰나 집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거실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가구의 다리가 바닥을 긁는 듯한,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발톱 같은 소리였다. 아빠는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러나 거실에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이상한 기분을 느낀 아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안심하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아들이 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 또한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고 아직 어린 그는 겁에 질린 채로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들은 거실에서 사람이 실루엣이 보였다고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아들의 꿈일 거라 안심시키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부모는 점점 늘어나는 이상한 소리와 알 수 없는 실루엣 때문에 점점 불안해졌다. 집안의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와 문틈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도 나기 시작했다. 가족은 어느새 겁에 질려가고 있었고 더 이상 이대로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며칠 후 그들은 이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에서는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훨씬 오래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기 전 이 자리는 오래된 산사태로 묻힌 마을 자리였다는 이야기였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전 거주자가 정체불명의 사고로 실종되었으며 그 후로 몇몇 거주자들이 괴이한 현상을 겪었다는 소문이었다. 가족은 결국 한 중년의 무당을 찾아가 집의 정화를 부탁하기로 했다. 무당은 집을 둘러보고 나서 심각한 얼굴로 여기는 떠나온 혼들이 아직 안식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당은 가족에게 몇 가지 의식을 제안했는데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거실에 향을 피우고 창문을 열어둠으로써 떠돌이 혼들이 평안을 찾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가족이 정화 의식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집안의 전등이 저절로 깜박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구들이 조금씩 이동하는 흔적이 보였다. 가족은 두려움에 떨며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그들은 무당이 알지 못하는 좀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이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급기야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그날 밤에는 지금까지 어떤 밤보다도 더 심한 소음과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닫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옆으로 지나가는 듯한 서늘한 공기의 움직임이 가족을 감쌌다. 시간이 흘러 그 가족은 결국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었고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그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이유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기이한 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문만이 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아파트는 층층이 드리운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품은 채로 서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괴담이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공포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유진은 늦은 밤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한 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 한 번만 돌아오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유진은 이 글을 읽고 낄낄 웃었다. 또 누가 장난치는 건가? 그는 그저 어리석은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밤 12시가 되기 직전 본인의 휴대폰 메신저로 아무 연락처에다 대고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실제로 수신인의 꿈속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꿈에서 읽으면 메시지는 반드시 돌아오지 않는다 고 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지만 유진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차피 오늘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과제는 할 생각이 없었고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김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밤 11시 59분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어 이름 모를 번호에 무작위로 메시지를 쓰기로 했다. 만약 이 메시지를 꿈에서 본다면 당신은 누구죠? 라고 대수롭지 않게 적어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자 곧장 후회가 몰려왔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유진은 곧바로 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렴풋하지만 선명한 꿈이었다. 그는 어딘가 낯선 방에 서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갑자기 머릿속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만약 이 메시지를 꿈에서 본다면 당신은 누구죠? 이어 어딘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널 항상 지켜보고 있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 꿈이 매우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 옆 스탠드에 불을 켜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제 그만 바보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되뇌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휴대폰 알람이 설정하지 않은 시간에 울리거나 전자우편함에 걸려온 수신인 미상의 메시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들에는 항상 하나의 문구가 반복되었다. 역시 넌 나를 잊을 수 없어. 유진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이것이 장난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유진은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저 유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는 점차 혼란스러워졌다. 그 꿈속의 목소리가 점점 현실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낮에는 아무도 없는 자기 방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곤 했고 밤이 되면 창밖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유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심령 전문가가 있는 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는 의외로 친절한 상담가가 유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유진이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실수로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도달한 것이었다고 한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유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껏 해온 장난이나 놀이조차도 다시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로 들어갔지만 어딘가 내리깔린 불안감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다시금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유진은 그 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떤 시선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유진은 낯선 번호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끔씩 봤는데 그 메시지들은 여전히 철저히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전설이든 실화든 그저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동일하다. 가볍게 여긴 작은 행동 하나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것들이 실은 다른 세계와의 작은 연결고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때는 여름의 한가운데였다. 서울에서 바쁜 일상에 지친 나는 힐링을 위해 할머니가 사시는 작고 조용한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착한 날은 무척 더웠고 해질녘의 산들바람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지만 검푸른 산 너머로 해가 저물면서 마을은 빠르게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할머니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래된 나무와 덩굴 식물들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집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온 것을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오랜만에 제위를 기념하며 저녁상을 함께했다. 식사 중에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며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는 숲속의 여인이라는 전설이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뒤편 깊은 산속에는 한 여인의 영혼이 떠돌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이유로 주기적으로 마을에 나타나 아이들이나 홀로 걷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밤새도록 걷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슬픈 노랫소리를 들은 후 며칠간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다. 할머니는 손을 약간 떨며 나에게 이야기해 진실 여부를 떠나 어두워진 후에는 절대 홀로 산길을 걷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갑작스러운 한기와 함께 깨어났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어디선가 흐릿한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소리가 사람의 노랫소리라는 걸 깨달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가냘프지만 어딘가 애절한 그 소리는 산 쪽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았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가자 한 여인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긴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하얀 옷은 마치 유령처럼 빛났다. 그녀는 산길을 천천히 따라 걷고 있었고, 묘한 힘에 이끌리듯 나는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머리로는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발걸음은 그녀를 뒤따라간다.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의 노랫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걷고 있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여러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녀의 발걸음을 쫓았다. 얼마쯤 갔을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서가던 여인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변은 이미 새벽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혼자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길은 예상보다 훨씬 지난했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나는 동시에 무언가 맞닥뜨릴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고달프게 산길을 내려와 노을이 질 즈음 집에 당도한 나는 할머니께 전날 밤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여인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라네. 여전히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나는 그 마을에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름밤 꿈속에 가끔씩 들려오는 그녀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이따금씩 섬뜩한 기억을 자아낸다.